안녕하십니까. 올드모터스 윤선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푸조의 3008 SUV를 오너와 함께 시승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푸조는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제조사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아직까지 인지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매량이 그렇게 높거나 하지 않아서 길에서 보기에도 참 힘든데 우연히 이렇게 푸조를 선택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저희 오너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너분과 함께 푸조를 함께 타면서 이 차를 왜 선택했는지, 또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너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이모 씨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직장인 이모 씨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이 푸조 3008의 오너분께서는 저희 지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같이 일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단란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일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UV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남들이 잘 안 타는 푸조를 선택을 했어요. 네네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남들이 안 타니까 한번 타보자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새로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저희 예산이 있잖아요. 네, 예산이랑 뭐 해가지고 디자인, 뭐 연비, 뭐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일단 이걸 한번 타보자. 좀 위험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별로 이제 인지도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푸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차를 바꾼다고 할 때 저도 푸조를 선택할 때 좀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해 봐라 하고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 지금 벌써 2019년형, 현재 이 차량은 푸조 3008 2세대 2019년형이라서 외형도 1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날렵하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디자인과, 또 한때는 처음 났을 땐 디자인에 대한 찬사를 많이 받았던 자동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선택한 푸조, 한번 달려보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큰 차보다 작은 차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기존에 타던 차에 비해서 정말 훨씬 큰 이런 SUV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차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은 차, 좀 승용차를 좀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운전해보면 다 적응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전을 처음에는 그래도 적응을 못할까 생각을 했는데, 차폭이라든지 뭐 거리감이라든지 그걸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차가 작은 차보다 훨씬 운전하기 편하고, 오히려 운전하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우리
오너분께서 이제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은 그렇죠. 조금 떨어졌던 뭐 그때 네. 그 시절이었고 그때는 네. 소형차를 많이 선호했었는데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여러 차도 이렇게 타보시고 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 차의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에 비해서는 꽤 네, 큰 맞아요. 차인데 이제 이런 걸 운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전하면서 익혀지는 이제 운전 감각이라든지 이제 운전이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 이런 이제 SUV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보통 어떤가요? 지금 타고 있는 차에. 일단 가족들도 만족을 하고요. 네. 일단은 옛날 차보다는 이제 차가 커졌어요. 좀 커졌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점점 이제 더 이제 커지니까. 네, 애들도 크면서. 네, 네, 네. 그래서 뭐 가족이 타기에는 딱 SUV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승용차보다는 SUV가 더 적합한 것 같고, 추후에 뭐 놀러와서 뭐 차박이라든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SUV 선택입니다. 근데 이 차를 살 때쯤에 아마 그 국산차를 비교하자면 아마 비슷한 크기라면 뭐 투싼이나 산타페 네, 그 정도고 가격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아마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들이 안 타니까 타보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푸조를 타보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차랑 비교했을 때 이 푸조가 나한테 와닿았던 그런 강점 같은 게 있었다면 매력 같은 거. 푸조가 일단은 디자인 면에서 제가 이제 그 아까 고려했던 차종이랑 이제 많이 끌렸고요. 지금 다른 제가 기존에 이제 비교했던 차량이 지금 뭐 디자인 면에서는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긴 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이 푸조 차량이 그 옛날 이제 좀 그 뭐라 그러죠?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 네, 그렇게 해서 디자인도 좀 예쁘게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뭐 가족과 상의를 통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적당한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다른 국산 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질리는 모델이 아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에 좀 이제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기능에 관련된 거는 뭐 비슷비슷하게 봤다고 또 봐야 되겠네요. 네, 기능 면에서는 뭐 요즘에 워낙 국산차들도 요즘에 기능들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옵션 부분에서도 국산차들은 약간 이게 좀 되게 단계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2단계더라고요. 옵션이 그냥 풀옵션 아니면은 뭐 한 가지 뺀 거 정도. 그래서 선택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머리가 안 아팠어요. 옵션을 선택하는데 이거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 뭐 연비가 이 연비는 좀 알아봤었거든요. 네, 연비가 좀 괜찮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가격도 괜찮았지만 특히나 이 차가 나올 때쯤에는 사실 현재 이게 지금 1500cc 네, 맞습니다. 1500cc인데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저희 성인 둘과 저희 우리 자녀분 한 분이 뒤에 같이 동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탔어도 뭐 특별히 뭐 1500cc라서 힘이 딸린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다운사이징 되면서 이제 가격도 낮추고 오히려 힘은 높아지는 그런 걸 이제 이미 푸조가 그때 당시부터 또 실현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연비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겠네요. 네, 저는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연비를 좀 1순위로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를 사러 가거나 이렇게 차를 탈 때 또 중요한 게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이 실내 디자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의 다 그때 당시에는 비슷비슷한 그 센터페시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근데 특이하게도 푸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이 버튼이라든지 그 2단으로 구성된 이런 센터페시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본인 취향에는 이게 어땠나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 기능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버튼이 되게 뭐 좁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기능은 많다고는 딜러분께서 그랬는데 다른 차 보면 막 이렇게 버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다 버튼 안에 이제 다 기능은 다 숨어져 있고 터치 스크린으로도 이렇게 다 기능이 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뭐죠? 에어컨이라든지 송풍 기능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조작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기능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그 디자인 속에 모든 기능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터치 스크린과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특히 핸들 부분이 핸들 부분 다른 거랑 많이 틀려요. D컷 스포츠 형태로 D컷처럼 되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운전하기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되게 편하지.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처음에는 되게 핸들 모양이 왜 이래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엔 조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있어도 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기능들은 다 숨겨져 있듯이 이제 오너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터치 스크린의 만족도는 편해요. 편하게 내비게이션 내장형인가요?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내비게이션 없고 그냥 뭐죠? 이제 연결하면 오토플레이 같은 거. 안드로이드 오토플레이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내비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특히 푸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되게 아이폰에 되게 특화된 아이폰에 차량. 특화되어 있는 차량. 안드로이드 폰은 제가 안드로이드 폰이고 제 와이프가 아이폰인데 안드로이드 폰에는 조금 그런데 아이폰에는 되게 잘 맞는 차량이거든요. 보통은 안드로이드 폰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어 조작감은 어떤가요?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전자식이긴 한데 생긴 모양이나 이런 그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국산차들 보니까 국산차들도 다 기어봉이 없이 이제 되게 버튼식도 있고 이렇게 되게 옛날 그 일률적인 그런 기어봉이 아니고 다 이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게 살 때만 해서도 이거 조금 좀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차들 다 보면 기어봉들이 다 이렇게 버튼식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지금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어떤 산악 지형이나 이제 도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전륜 구동이죠. 네, 맞아요. 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꼭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 있지 않아요? 없는 차들은 없죠. 내 차는 17년 돼서도 요즘 차들은 다 있겠지. 요즘 차들은 이제 내가 봤던 것들은 이제 제기어나 다른 차들이나 막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고 해가지고 방금 그 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핸들이 모양이 이상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괜찮 운전하기 편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핸들링 감각은 어떤 것 같아요? 핸들링 감각은 그러니까 좀 고속으로 달릴 때는 핸들이 무거워지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오히려 가볍게 핸들이 좀 조작이 가볍게 이제 잘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속력을 올릴수록 핸들감이 좀 무거워진다.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거나 할 때는 무겁게 이렇게 느껴지게
네, 맞아요. 지금과 같이 저희가 시내에서 이렇게 정석 주행을 하고 있는 때는 이제 핸들이 부드럽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핸들 조작은 뭐 똑같지 않을까요? 편하고. 이제는 전 동그란 게 조금 오히려 어색하게. 네, 어색하더라고요. 네. 어색하게. 이게 지금 전자식 핸들이 돌릴 때 뭐야? 전자식, 그러니까 유압식은 이제 힘으로 해서 유압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전자식은 얘가 이제 돌아가면 모터가 알아서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돌릴 때 아마 굉장히 편하게 돌아가면 이게 전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옛날 지금 이전 차보다 돌릴 때 좀 이전 차는 되게 막 휙휙 돌아가. 그건 너무 가벼워. 그 차는 너무 가벼웠어. 이거는 조금 무겁긴 해. 그쵸. 서 있을 때 아마 중량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계기판들은 사용할 때 시인성이 어떤 것 같아요? 계기판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것도, 트립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있었는데 이거 돌릴 수 있는 계기판이 바뀌어. 계기판이 모양이 어떤 그 주행 모드에 따라 가지고 계기판 모드가 바뀌게 되어 있다. 근데 연비를 생각해서 이제 그 다운 사이징 된 이 1500cc 모델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러면 연비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연비가 제가 계산을 뭐 따로 해보진 않았어요. 네, 안 해봤는데 확실히 고속도로, 제가 이제 출장 업무가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시내 중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타면 연비는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연비 계산을 지금 해보진 않았는데 확실히 연비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연비는 좋다. 그러니까 뭐 공인으로는 한 14-15km라 14-15km 했는데, 제 느끼는 바에는 고속도로는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고속도로는 그보다 공기 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느낌에. 이거는 수치적인 것이 아니고 수치자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자신만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 나와 있는 어떤 연비보다 더 체감적으로 이렇게 연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보면 이제 핸들링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핸들만 조작이 된다고 해서 이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어 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지도 또 저희가 판단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어 변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 몇 달에서 어떤 이상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들처럼 따로 이제 기어 변속은 따로 뭐 하는 건 잘 없고, 일단 뒤로 달리다 보면 이게 속도에 맞춰서 여기 혹시 여기 D5 이게 속도에 맞춰서 D1에서 D8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게 지금 8단인 건가요? 지금 D5로 돼 있어요. 네, D5로. 그러니까 뭐 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숫자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따로 제가 뭐 기어 변속은 따로 뭐 하는 건 없고, 기어가 변속되면서도 뭐 특별한 다른 이상 반응 같은 거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이라고 하면 모험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일단 뭐 서비스 센터도 잘 돼 있고. 서비스 센터 맞아.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푸저가 과거까지는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 센터 문제였었거든요. 그 개수가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너무
좀 서비스가 안 좋다. 또 아니면 부품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해본 또 경험해본 서비스 센터의 경우는 어땠나요? 제가 경험해본 서비스 센터는 아직까지 뭐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없었고. 네, 뭐 간단히 뭐 점검이라든지,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소모품만 소모품 교체 정도만.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그 차량의 내구성이 좋다고 그래,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큰 고장은 없었어요. 네. 현재 그러면 신차를 사서 한 3년 정도. 그렇죠. 지금 3년차 접어드는 3년차 접어드는. 네. 근데 이제 큰 고장 없이, 장고장도 그냥 네. 없이, 네. 소모품 위주. 소모품이랑 뭐 검진하고 정기 점검 같은 거. 그래서 AS에 대한 아직까지 뭐 불편함은 없다는 걸로. 네,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조가 많이 AS 센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AS 단점은 이거 같아요. AS 센터가 별로 없어요. AS 센터가 별로 없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당역이 하나 있거든요. 사당역 근처에 그냥 골로 다니고 있긴 한데 저희 집에서 멀긴 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곳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거는 좀 단점이에요. AS 센터는 조금 작은 게 아직까지도 단점이다. 이거는 푸조 관계자분들께서 좀 푸조를 많이 파셔서 AS 센터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차를 튼튼하게 만든다면 정말 소모품 교체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AS 센터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모르죠. 차를 더 운전해보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도 AS 센터는 충분히 이 어느 적정한 거리마다 있어야지 이제 차주들이 이제 운행을 하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편하게 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것도 외제차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반 카센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교환이나 수리가 힘든 차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다운사이징이 되고 디젤 차잖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1500cc 디젤 차고 해서 뭐 소음 진동이 없지는 않은 편이에요, 사실. 사실. 대신에 이제 우리 오토스타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주행 중에 멈추거나 할 때 이제 그 엔진이 스타트하고 또 출발할 때 스타트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질감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느낌을 들거나 하진 않아요. 일단은 디젤 차다 보니까 소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판매자 딜러분께서 그래도 소음을 많이 잡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다른 차에 비해.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소음이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지금도 들리시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소음을 조금 덜덜거리는. 덜덜거리는. 네. 그 디젤만의. 네, 맞아요. 좀 그런 걸 저도 느끼고 있고. 네. 그래도, 근데 확실히 이제 고속주행 할 때는 확실히 소음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고속주행 할 때는 오히려 소음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앉아보니까 시트가 생각보다 편해요? 시트가 편하다고요? 생각보다 편한데? 사실 그 푸조 3008의 경우 이제 큰 SUV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티지 정도 크기? 맞아요. 그 정도. 투싼이나 스포티지 국내차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있는 규격인 그 준준형의 어떤 그런 사이즈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실내 구조상으로는 조금 넓게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의 준중형 투싼 스포티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급이에요. 그 길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폭이라든지 길이도 거의 네네, 비슷하게, 거의 비슷할 비슷하게.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차 살 때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뭐 차 폭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사실 지금 정차 중에 그냥 그 엔진이 스탑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떨림이 조금 전달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떨림은 이제 제 차,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제 차가 이제 D드라이브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떨리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딸딸딸딸거리는 그 디젤만의 그 이상한 소리가 전달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 좀 부드러운 엔진 소리, 그걸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전 구간에서 회전을 하는데도 보면 좀 딱딱하면서도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차인 것 같아 보니까. 출렁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 출렁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철을 지나거나 할 때 출렁출렁 이렇게 현대 기아차처럼 그런 느낌 말고 좀 딱딱한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SUV가 아니고 좀 승용차 스타일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멈췄네요. 지금 멈췄네. 이렇게 이제 또 멈추고 있을 때는 아예 엔진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낼 수 있고, 아이들은 이 차를 좋아하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요즘 어린 우리 친구들도 차의 외형도 잘 보고 판단하고, 또 실내도 정말 이런 그 재질이나 이런 거 보고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푸조차가 없잖아요. 네. 별로 없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길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가끔 보여요. 네. 저거 집에 차다. 똑같다, 아빠 차. 저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저도 반갑더라고요. 워낙 없다 보니까. 이 푸조 브랜드 이제 선택할 때 사실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꾸신 거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분께서의 어떤 입김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 적응했다고. 거의 다 작용을 했다고. 네. 본인의 의지보다도. 그렇죠. 본인은 그냥 제시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만 타는 게 아니고 와이프도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이 선택은 해본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와이프분께서 모든 걸 판단하고 최종 결정까지 내려주는. 같이 했는데 이제 와이프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와이프분께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타고 계시는 차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협의하에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의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같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제차를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지 않아. 그렇게 비싼 가격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투싼이라든지 소렌토 그런 거 비교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그거랑 이제 충분히 비교를 가격대 면에서도 비슷한 국산차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에도 국산차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입차.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국산차의 가격대에 혹시 이런 수입차가 있는지 차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보면서 이제 고려를 한 거죠. 있는지 찾아보고 선택한 이제 푸조 3008.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너분과 이제 와이프분과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현재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 그러면서 운행에서도 만족하고 현재까지 3년 운행하면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 차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서비스 센터가 조금 부족해서 더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은 느껴지고, 또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이제 연비가 이제 좋은 차로 최고의 장점은 연비인 것 같아요. 최고의 장점이야. 그러니까 1500cc인데 힘도 별로 그렇게 딸리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최고의 단점 중에 하나는 많이 안 팔려서 서비스 센터가 많이 없다는 거. 뭐 그것도 하나의 그 단점이 될 텐데.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에 디젤 차들이 디젤 차들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걱정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 차를 타다가 차량 교체를 할 때 네. 이제 감가되는 부분으로 그렇죠. 생각해야 좀 된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차 타면서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푸조 타면서 단점을 잘 모르고 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푸조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단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운행을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괜찮다. 네. 뭐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푸조가 거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차 제조회사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인지도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 이 시대에 360도 어라운드 뷰가 다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성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상 먼 거리는 아니고 이제 집 주변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푸조 3008 2세대 2019년식 그 SUV를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요. 오너분께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타고 계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타고 계시고, 지금 저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푸조 차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관리를 잘하고 또 잘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깐 느끼는 거지만, 오너분과 이제 오너분의 가족분들께서는 현재 이 차에 대한 큰 불만 없이 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좀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푸조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못한 관계로 이제 많이 팔리지 않았고, 또 그래서 이제 AS 센터가 좀 멀리 있거나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후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운행하시는 이제 우리 오너분께서도 꽤 만족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에 만족하시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우리 오너분의 이제 와이프분께서 아주 많은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 차가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괜찮은 어떤 사양이나 성능, 경제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푸조 3008 처음 나왔을 때 2세대로 바뀌면서 모델 체인지가 되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차주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가격대에 있어서 괜찮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차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를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운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가족들을 태우고 다닐 때 어떤 전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항상 안전이 우선이겠죠. 안전이 우선입니다. 네. 안전운전. 그리고 많이 푸조에 대한 선입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조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좀
푸저 괜찮은 차 다 내가 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지금까지 큰 장고장 없이 3년 동안 잘 타고 있고, 그 소모품만 교환해주고 있는데도 괜찮고, 지금 소음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 특히나 다운사이징된 1500cc 차량을 타는데 연비도 괜찮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차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타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푸조 3008 2세대 2019년식을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